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과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런 많이 모아진 데이터를 기계한테 학습시키는 게 기계학습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론적인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들, 그 다음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비교를 했고,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일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일단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는 각 장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앞에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는 그 장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뭐 미리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스위스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장을 했는데,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그래서 3차에서 어떤 융합적인 기술들, 그래서 기술의 융합으로 창출하게 된 게 제4차 산업혁명이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에서 모은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러한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저장하고, 빅데이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게 저장하는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그래서 얘를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를 뽑아내는 게 바로 빅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딥러닝이 되는데, 앞에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연결, 초연결, 지향성, 예측 가능성,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제4수명의 특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아진 데이터의 정보로부터 우리가 딥러닝이 발전을 해서 딥러닝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영에 이용을 한다던가 어떤 미래의 가치를 찾는다던가 뭐 이러한 곳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8대 기술, 그래서 AR, VR, MR,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사물과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과 인터넷의 합성어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터넷과 사물이겠죠. 그래서 통신들이 발전하는데 1960년대 등장해서 일단은 80년대, 90년대 유선 인터넷이 일단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을 들어서 무선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 들어서 모바일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한 인터넷에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유비쿼터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비쿼터스가 등장하면서 인베디드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더 스마트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화된 어떤 기기들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하는 게 이 사물 인터넷인데,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을 나오게 되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도 많아지고 하니까 생산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특징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3개씩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지선다형 문제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나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내기 상당히 좋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뭐 이런 개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어떤 사람의 지능을 우리가 컴퓨터로 넣어서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흉내낼 수 있도록 만든 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개요적인 내용들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아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한 번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의 영역 같은 것들, 여러분들 뭐 3가지의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직업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이런 게 발전하게 된 게 웹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데이터가 예전에는 도서관을 가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증대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 그리고 분석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센서들이 곳곳에 깔리게 되는데 이러한 센서들도 우리가 데이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탐색적 분석, 추론적 예측 분석, 솔루션 구역,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직업군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분석 도하기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는 일단 저장이라던가 관리 쪽이고 분석은 이렇게 저장되거나 관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 그래서 정보를 찾아내는 어떤 인사이트를 갖추는 사람들을 데이터 분석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과학자가 가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한 언어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파이썬과 R을 사용을 합니다. 빅데이터는 R을 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R에 비해 일단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 쪽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파이썬의 특징 같은 것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학습 평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한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날 배웠던 것에 중요한 것들 이번 주에 중요한 것들은 뒤에 보시면 정리하기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장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개론적인 내용들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딥러닝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 언어가 이제 파이썬이죠. 그래서 파이썬 언어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뭐 앞에서 했던 내용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기가 왜 나왔을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날 배웠던 것 중에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 약간은 보면 중요한 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파이썬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왜 인공지능이 나오느냐 수업에 있으면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 뭐 세 가지 뭐 이러한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뭐 딥러닝은 마지막 3장에 몰려 있습니다만 뭐 마지막 쪽에서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뭐 이러한 종류들, 성질들 그래서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고 대화형 언어이며 우리가 뭐 이름은 여기서 유래를 했고 그 다음에 1991년에 귀도반 로셈이 발표했다. 그리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트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를 바로 내리면 한 줄씩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컴파일러 언어인 C 언어는 다르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환경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프린트 함수가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이썬 이런 거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보시면 뭐 마크다운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뭐 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쟤를 전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우리가 러브레이스 백작부인 어거스트 킹, 에이다 킹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에이다 러브레이스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요분은 그래도 좀 유명하신 이 I 쪽에서 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찰스 베비지의 차분 기간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이분이 고안한 제어 구조가 현재 프로그래머 언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f문이나 뭐 for라던가 이러한 개념들, goTo문이라던가 이러한 개념들이 이분이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교연산이라던가 논리연산이나 비교연산, 비교연산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같지 않다, 뭐 이러한 기호들 같은 것들 잘 보시고요. 논리연산은 우리가 세 개죠. 그래서 and, or와 not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호들 시연하고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프린트문 같은 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if else문, 그 다음에 if else if가 아니죠, if elif문입니다. 시연어랑 다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헷갈리라고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우리가 구현 부분을 나중에 자꾸 할 때 이렇게 패스문 같은 거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은 반복문을 for하고 while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do while문 같은 거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for문에 for인이 있죠. for인이 있는데 뒤에 in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ange 함수가 그냥 파이썬 시험을 볼 때도 이 범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tart, stop이면 마지막에 stop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stop 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범위가 start부터 stop-1까지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문, 그래서 블럭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세미콜론들을 붙여주는데, 뭐 for문이든 if문이든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이 있는데 당연히 뭐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평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하기에 나오는 문제들, 여기 뭐 프롬프트라던가 파이썬의 확장자,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제어 구조, 반복문, 레인지, 여기 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브레이크 컨티뉴문. 그래서 정리하기만 좀 보셔도 점수를 여러분들이 뭐 F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다들 정리하기는 아마 정도는 한번 다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나는 그냥 뭐 어느 정도만 맞으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저 안에 있는 내용들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우리가 요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들 나오는데, 뭐 지난 시간 돌아보기는 한 번 정도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도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과 관련된 내용들, 뭐 장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우리가 불러올 때 임포트, 그 다음에 모듈을 불러와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from 모듈명 임포트, 그 다음에 s를 이용해서 별명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을 뭐 직접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numpy와 pandas 나오는데 numpy, pandas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numpy에서의 배열,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range 함수가 있었는데 arrange 함수도 있죠. 그래서 numpy arrange 함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나오는데, 범위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위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 상상한 대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reshape 함수나 뭐 이러한 것들 나오는데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세 가지 있죠. 제로스가 뭐고, 원즈가 뭐고, 그 다음에 i 함수가 뭐고, 단위 함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입을 보시면, D 타입을 보시면 우리가 불값은 i고 불값은 b고 정수는 i고 실수는 f고 복소수는 c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인티저형
그 다음에 플로트형, 뭐 불 타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캐릭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캐릭터가 C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트 문자는 S나 A가 되고 C는 복소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변환할 때 S 타입, 그리고 우리가 뭐 난드 함수 관련해 가지고 난드 뭐 인트나 이러한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위해서 우리가 뭐 썸은 합이고 미는 평균이고 STD는 표준 편차이고 VAR은 뭐 분산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 가지고 다음 중 뭐 통계를 위한 연산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나오는지 한번 정도 헷갈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뭐 슬라이싱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넘파이는 우리가 2차원과 3차원을 이렇게 함수를 구분하지 않지만 판다스는 2차원과 3차원을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뭔지 구분을 하셔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학습평가들 나오고 이제 정리하기가 나오는데, 정리하기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여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것들 3장이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3장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장을 보면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라인 학습에서도 여러분들 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에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토치를 이용을 하는데, 파이토치와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텐서플로우죠. 이 텐서플로우를 한번 정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 수업이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인공지능은 무엇이고 양인공지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고 인공지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기계학습의 분야에도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넣으면 스스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찾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그랬고요. 네 가지 학습의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또 네 가지 딱 나오면 우리가 한두 개 바꿔가지고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내기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비교들 같은 것들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튜닝 테스트 같은 것들, 그리고 당연히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관련된 것들 나오는데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파이토치와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우 장단점 비교 같은 것들 여기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파이토치를 선택하고 파이토치가 좋으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설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지금 이제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텐서라고 하는 용어를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텐서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텐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 그 다음에 뭐 2차 텐서는 다이오드고 3차 텐서는 트라이에드고 뭐 이러한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평가 보시면 간단하게 이 문제들 나오는데, 학습평가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정리하기 쪽이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기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정리하기에서만 시험 문제를 다 내면 여러분들이 다들 그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그 상대 평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PPT도 좀 보셔야 되고, 그 고득점을 넣으시려면 동영상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5주차를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형회귀가 무엇이고 경사학습법을 왜 쓰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빅데이터 그 기사시험을 봐더라도 이런 문제들 나오는데, 지도학습이 무엇이고 비지도학습이 무엇이고 강학습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알고리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지도학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발달했는데, 인공지능은 사람에 있는 뇌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로 흉내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이 중요하게 되는데, 뭐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분석과 선형분석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집값 데이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왜 세우느냐, 가설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처리, 그 다음에 표준화, 표준화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사항합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손실함수, 손실함수에서 평균 제곱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기울기 값을 갱신할 때 이 기울기 값의 갱신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또 이게 밑에 바텀 제일 아래를 넘어서게 되고, 너무 작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에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스텝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이러한 용어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피팅, 오버피팅 이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중요하니까 한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나 뭐 시그마이드 회귀 함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트레이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 회귀 이러한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비교해 가지고 일단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6장은 인공지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퍼셉트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퍼셉트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퍼셉트론이 뭐 이렇게 뭐냐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발달 관련해서 이 XOR 프로블럼이 나오게 된 이유, 그 다음에 XOR 프로블럼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제1차 교육이 왔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특히 이제 뭐 딥러닝 열정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뭐 당연 다음 중에 인공지능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보편적 근사 이론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뭐 다음 중 인공신경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당연히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아닌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뭐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심층 신경망은 2개 이상의 은닉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의미를 하고요. 순전파와 역전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는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러한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류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많이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의 특징과 뭐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을 보면 항상 이 학습평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학습평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XR 프로블럼 문제는 요 인공지능에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정리하기가 나오는데 뭐 정리하기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정리하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